저는 오늘 2부 사회를 맡은 정미영입니다. 1부에서 투마로우에 실린 글을 통해 마음이 변하고 삶이 바뀐 발표자들의 이야기가 저의 가슴을 마구 뛰게 했는데요. 행복은 마음에서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과 마음이 연결될 때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진행될 2부 발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대회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발표를 시작하기 전 비올라 독주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명은 유모레스크입니다. 비올리스트 김유림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선율로 긴장했던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부 발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분은 영상으로 참가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 첫 번째 순서로 참가번호 14번 서현선님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서현선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투모로우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27살 행복한 꿈을 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결혼 생활은 완벽주의자인 남편을 만나 어둡고 안절부절 정말 마음에 쉼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희는 갈라서고야 말았습니다. 저의 마음은 어둡고 어두워져서 공황장애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한 척, 기쁜 척, 마음에 가면을 쓰고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요. 따뜻하고 배려심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배려심은커녕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자기 입으로 들어가기 바빴고, 제가 미용실에 가서 예쁘게 머리를 자르고 와도 아는지 모르는지 밥 먹자, 배고프다 라고는 하죠. 아휴, 내 팔자야. 세상에서 나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투모로우지에 밝은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글을 쓰신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이나 형편에서 마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마음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마음에서 어둡게 생각하면 어둡게 살아야 되고, 또 불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많다 해도 마음에서 밝게 생각을 하면 밝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조건을 만나도 이건 불행이야, 아니지, 이건 행복이야 라고 내가 마음에서 결정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어두운 마음을 바꿔서 마음의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밝은 마음을 올렸습니다. 스위치를. 그리고 저희 남편을 보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어려운 형편이나 환경 속에서도 괜찮아, 그거 잘 될 거야, 그거 참 좋은 거야 하고 말을 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마인드를 가진 최고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남편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구나. 그리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온통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행복을 함께 나눠보시지 않을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번호 15번 임미선, 사랑은 사랑을 낳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어린 시절은 드라마 속에 나올 법한 삶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로 인해 가난에 허덕였고, 오빠는 병에 걸려 죽게 되고, 그러면서 아버지도 얼마 후 돌아가시면서 엄마는 우리를 홀로 키울 수 없어서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 중 한 직원이 상사와의 다툼으로 갑자기 휴직을 내면서 그 일을 제가 다 맡게 됐습니다. 스트레스 받아. 저는 그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요. 한데 옆에 직원이 그 소리 좀 그만하면 안 돼? 그 소리 때문에 내가 더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직원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메아리쳐 올리면서 그때서야 불평만 하고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불평은 저를 망치고 있었고, 또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해주길 바라며 다른 사람까지 망치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하고 이렇게 되뇌어 보지만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 불평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투마로우 표지에 마음이 밝고 건강해지는 매거진 투마로우,
그 문구에 이끌려 저는 책을 읽어 내려갔어요. 특히 마인드 칼럼에 나오는 앤 설리번의 이야기는 저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흡사해서 가슴이 찡했는데요. 앤 설리번의 어린 시절은 결핵으로 어머니와 동생을 잃고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로부터 잦은 학대를 받았으며 10살 때 고아원에 버려지고 결막 질환으로 인해서 또 시력까지 상실해 남을 공격하며 자해하던 애는 결국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진단이 내려진 후 한 노간호사가 찾아와 매일같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하며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렇게 183일이 지난 후 애는 변하기 시작했고 노간호사의 사랑을 받은 애는 자기신과 같은 헬렌 켈러를 만나 그 사랑을 주며 살아가게 됩니다. 앤이 변하기 시작한 건 노간호사의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였습니다. 저도 새로운 마음을 받아들이면 이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버림받고 혼자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에게 투덜대는 저에게 항상 다정하게 대해주는 직장 동료들과 남편, 딸, 저를 사랑해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제게 답을 찾아준 투마로우는 저를 변화시켜 주었고 저를 또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속에 갇혀 있었는데 그런 저에게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에 힘입어 저는 이 나이 50에 대학에 입학해 새로운 꿈을 꾸며 또 제가 받은 이 많은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6번 이미경님, 마음을 열 때 생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힘들지 않으세요? 라는 따뜻한 음성을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얼마 전 투머로우의 시인 어묵눈이 사랑을 읽었습니다. 어묵눈이 새인 육분이는 새끼 앵두에게 줄 먹이를 물고 둥지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앵두가 없는 거예요. 마침 옆집 참새가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앵두 엄마, 앵두는 친엄마인 뻐꾸기를 따라서 저 아프리카로 날아갔어. 찾지 마. 잊어버려. 자기 새끼도 아니잖아. 그런데 육분이는 앵두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앵두야, 네가 만일 알을 낳는다며 다른 둥지로 가지 말고 엄마 둥지로 날아오렴. 엄마는 내가 내 알을 얼마든지 품어줄게. 저는 어렸을 때 늘 술에 취하셔서 그런 아버지를 보았는데요. 체구가 작으셔서 힘든 농사를 짓기 힘든 그것을 술로 이기셨던 아버지, 또 말씀 한마디가 없으셨던 아버지가 또 술을 드시며 밤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아버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웠던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마음껏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사랑해서 그렇게 말씀 많이 하려고 하셨던 거죠. 그런데 왜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힘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아버지는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아, 그랬구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마음을 닫고 있어서 저처럼 지우기 힘든 아픔을 남기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한다면 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루지 마시고
부모님이나 자녀분들에게 마음의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번호 17번 장예원님. 내가 선택하는 나가 곧 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전부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책을 쓰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은 똑똑한 사람만 쓰는 거 아니야? 나는 육아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와 같이 생각하며 꿈은 꿈일 뿐이라고만 치부했습니다. 사실 아이 키우며 집에만 있다 보니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아이를 지혜롭게 양육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한계는 생각 속에서나 존재한다 편을 읽고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1954년 달리기 선수 로저는 1마일을 3분 59초에 주파함으로써 마의 4분이라는 벽을 깼습니다. 당시 인간이 그 기록 내에 달릴 경우에 어마어마한 운동 강도로 심장이 파열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해에만 그 기록을 깬 선수가 23명이나 등장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한계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나 있는 허상일 뿐인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한계가 안 된다는 생각 속에 저를 가둬놓고 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도 로저와 같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4분 1초 대신에 3분 59초를 선택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즉, 제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기로 한 것이죠. 먼저 저는 책을 쓰기에 능력이 없는 나 대신 능력 있는 나를 선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 앞에서 당당하게 외쳐보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이며 부족한 엄마가 아니라 세계 최고 엄마입니다. 얼마 전에는 용기를 내 아이와 홈스쿨링하며 엮은 자료를 출판사에 보냈고 저의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계라는 생각 안에서만 갇혀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여러분, 개미는 자신의 체중보다 어떻게 50배나 되는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들은 나는 몸이 작고 힘이 없어서 안 돼 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게에 대한 한계가 없는 그들처럼 저도 제가 원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도전하는 이 삶이 너무 즐겁습니다. 머뭇머뭇하던 저를 일으켜준 투마로우즈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저와 같이 도전을 망설이는 분들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8번 방신선님.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행복한가? 안녕하세요. 강신선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만나고 삽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쌓이지요. 상처를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극복하지 못해 붙들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검은색 실만 잡아당기면 검은색 실만 나오고 흰색 실만 잡아당기면 흰색 실만 나오잖아요. 상처만 바라보고 있으면 상처밖에 안 보이죠. 저는 결혼을 2번 했고 2 남편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둡고 무겁고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자식들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피해를 주는 자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집신장수와 우산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매일 걱정입니다. 비가 오면 집신장수 아들이 걱정이고 햇빛이 쨍하면 우산장수 아들이 걱정입니다. 걱정을 달고 삽니다. 어느 날 친구가
울상 짓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걱정만 하지 말고 돌려서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 아, 그러네. 그렇지. 비가 오면은 우산이 잘 팔려서 좋구나. 햇빛이 쨍하면 집신이 잘 팔려서 좋구나. 어머니는 생각을 바꾸니 마음도 밝아지고 행복해졌습니다. 삶을 들여다보니 제 삶 속에도 많은 행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손자가 통닭이 먹고 싶다고 아빠를 조르는 걸 봤습니다. 볼일 보고 오는 길에 통닭을 사들고 아들 집에 갔는데요. 손자가 저금통을 들고 나오면서 할머니, 돈 다 없어졌겠네요. 제 용돈 드릴게요. 돈을 모르는 손녀도 딸랑거리는 저금통을 들고 나오면서 할머니, 나도 줄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금통을 내미는데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행복한지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큰가요? 그리고 나를 아껴주는 사랑하는 아들, 며느리, 손자가 있고 저를 염려해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행복하고 풍족하게 해주는 책도 있는데 저는 저의 부족하고 힘든 부분만 바라보고 사니까 행복은 먼 것처럼 느껴지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 마음도 바뀌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9번 전선옥님, 감사가 가져다준 선물. 저는 오늘 우리 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딸은 아빠랑 새엄마랑 5년을 지내다가 9살이 되면서 저에게 왔어요. 저는 꿈에 그리던 딸을 만나서 너무 기뻤는데 키우면서는 막상 이뻐하면서 키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럭저럭 잘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막무가내로 반항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마치 토굴에 사는 사람처럼 자기 방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런 딸을 보면서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혹시 자살이나 하면 어떡하나 겁이 나서 가만히 방 앞에 가서 인기척을 살피곤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입에서는 송곳처럼 날카롭고 아픈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 왜 날 낳았어? 누가 낳아달라고 했어? 잘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날 낳아서 이렇게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 엄마가 내 엄마인 게 너무 싫어. 딸아이의 그 말이 저를 오랫동안 아프게 했습니다.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숨이 쉬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톡으로 짤막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엄마,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 저는 그 말이 믿겨지지가 않았는데 그때부터 딸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펼친 투마로우 책에서 맹인 엄마를 둔 한 여학생이 처음으로 엄마의 마음을 만나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여학생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도 지금까지 자기만 피해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엄마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엄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나에게 해준 모든 것들이 사랑이었구나. 나는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자란 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기쁘고 이 세상에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엄마가 너무 감사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딸은 세상에서 가장 살갑고 예쁜 딸입니다. 엄마 많이 많이 사랑해. 우리 딸 너무너무 사랑해. 우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딸에게
투모로우를 통해서 감사를 배웠는데요. 투모로우는 우리 모녀의 마음을 이어주는 달이었고 어두운 골방 같은 마음에서 나오게 해준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20번 노경자님. 그래 이 맛이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보카도 좋아하세요? 네, 저는 딸아이를 통해 아보카도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숲속의 버터라는 이 과일 맛은 어떨까? 호기심으로 처음 먹어보았을 때 기대한 만큼 큰 실망이었죠. 과일 맛이 이런 맛도 있어? 시지도 달콤하지도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먹다 보니 이제는 아보카도 맛을 보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그래, 이 맛이야. 과일에 아보카도, 사과, 딸기처럼 각각의 맛이 있듯이 사람들에게도 각각의 맛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도 각자의 맛이 있다는 것을 투모로우의 유선진 작가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아프면서 남편을 돌보며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작가님. 그녀의 남편은 맛있는 밥과 늙은 아내만 있으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 남편을 이렇게 돌보는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내가 젊을 때 그리고 건강할 때 서로의 마음이 강해서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이제는 마음껏 느끼고 삽니다. 이 작가님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남았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땐 아이들이 1순위가 되어서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다 보니 아내의 자리에는 크게 생각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남편을 투명 인간처럼 대했죠.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둘 장성해서 이제 우리 곁을 떠나고 나니 내 옆에 있는 남편이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뇌종양에 걸려서 고생하며 힘들어할 때도 제 옆에 있어 주었고 제가 힘들 땐 그늘이 되어준 사람도 남편입니다. 남편이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 우울증에 걸려서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의 조력자가 되어서 함께하면서 그의 건강이 다시 회복되었고 이런 일들로 인해 우리는 하나뿐인 가족이구나 이렇게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 참 행복한 시간임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네 사람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자라지 못한 아이가 있거든요. 그걸 알고 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도 나의 약한 부분을 보듬어 줄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답답한 순간에도 공기가 들어오는 숨구멍은 있습니다. 그곳에 코를 대면 질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생 선배님의 삶의 지혜를 저도 60이 넘어서야 얻게 되었어요. 우리 부부가 아보카도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서로의 맛을 느끼며 오늘 또 이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번호 21번 김영혜님. 어머니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투모로우, 클라라와 아빠의 눈물, 가족, 진심을 마주하다를 읽으면서 겉만 보였던 나에게 마음을 보는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어서서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서 저희 집을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챙겨주셔도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요. 마침 어머니 생신이라
저는 큰 마음을 먹고 과일 바구니를 사드렸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열어보신 어머니는 이렇게 시들어버린 것을 선물이라고 사왔냐시며 화를 내시는데 저도 모르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나 이제 너네 집에 안 간다.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예, 오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자주 다투었기에 풀리지 않는 고부간의 갈등이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중 투모로우를 구독하면서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투모로우 속 저자는 여러분 아버지께 고마웠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실수했고 잘못한 일들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그 글을 읽고 저도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어머니의 마음도 듣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저를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이 보였고 어머니도 저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여셨습니다. 책을 읽고 좋은 내용을 어머니께도 늘 전해드렸는데요. 앉아서만 생활하시던 분이 이제는 걸어 다니십니다. 행복한 우리 가정은 작년 봄 어머니와 함께 경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던지요. 저는 이제 말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사랑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22번 이무선님, 75세 오뚜기. 안녕하세요. 75세 오뚜기 이무선입니다. 여기 경찰 공무원 시험에 2번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떨어졌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패가 고맙다고 하고 실패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사진은 북구청 새부리 축제에 나갔던 사진이고 아래 사진은 전국 실버 장기자랑에 나갔던 사진입니다. 저는 울산 실버대학 학생으로 댄서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댄서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이기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혼자 이리 발표하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찌할까 두려운 마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투모로우 책에는 넘어지는 미학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학생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못 배웠고 오직 남편과 2 자녀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남편은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고 자녀들은 이제 가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 70대 중반이 되어 내 인생을 돌아보니 허무하기도 하고 때론 외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인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중에 투모로우 말하기 데이 소식을 들으며 나도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생각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글을 읽고 쓰는 것은
나와 어울리지 않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투모로우 책에는 오히려 넘어지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넘어지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75세 오뚜기입니다. 저는 넘어질 것이고 웃으면서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23번 송세은님, 마음 이해하기, 그랬구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의 꽃씨를 뿌리는 송세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저의 딸과 있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의 딸은 여드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스킨로션을 바를 때 얼굴을 얼마나 두드리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맛있는 피자도 여드름이 난다고 잘 먹지도 않고요. 다른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왜 그렇게 유난을 떠는지. 한날은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다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좀 그만 좀 해! 저와 딸 사이는 금세 차가운 얼음 장벽이 생겼지요. 그러다 문득 며칠 전 읽었던 투마로우에 실린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목눈이의 사랑이라는 책에 관한 글이었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품고 키웠던 뻐꾸기 앵두가 한마디 인사도 없이 떠나갔을 때 그는 원망만 한 것이 아니라 뻐꾸기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납니다.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야. 죽을 고비를 넘기며 앵두가 갔던 방향을 따라 계속 가보았을 때 비로소 앵두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의 둥지에 태어나서 잠시 머물다가 먼 아프리카로 다시 날아가야 하는 여름철새 뻐꾸기인 것을요. 저는 그 글을 생각하면서 저도 딸아이의 마음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가 한참 외모에 신경 쓸 나이지. 나는 어땠지? 나도 그랬잖아. 그날 밤 누워있는 딸아이의 손을 꼭 잡고 제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승희야, 엄마가 승희 마음 이해해주지 못하고 화내서 미안해. 여드름이 많이 나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지? 그리고 엄마는 승희가 너무 예민하면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승희를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어. 엄마, 저도 저의 그런 점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저도 조금씩 바꿔볼게요. 그날 밤 우리 모녀는 손을 꼭 잡고 잤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더듬어 보며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과 대화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그랬구나.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랬구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번호 24번 정효상님, 행복은 마음을 나눌 때 찾아오는 것.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로 인해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신 적이 있으신가요? 원망 속에서 나오지 못해 하루하루를 허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맨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삶의 방향을 찾고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된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저를 낳으셨지만 제가 2살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제가 6살 때 어머니는 저와 남동생을 친가에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원망 속에서 보냈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고 학교에 가야 하는 날이나 얼굴을 모르는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는 날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됐을 때 부모님이 어머님이 저희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투모로우 책에
인생의 방향을 아는 새 육분이의 사랑이라는 글을 읽게 됐습니다. 이 글에는 주인공 오목누니새 육분이와 뻐꾸기 앵두가 나옵니다. 육분이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12cm, 무게가 10g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육분이의 둥지에 어느 날 뻐꾸기 하나가 알을 하나 놓고 갑니다. 육분이는 이 알이 자기 알인 줄 알고 부화시키고 20알 넘게 덩치 큰 뻐꾸기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고 누룩뱀이 찾아와 둥지를 습격할 때도 몸을 던져 지켜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앵두는 떠나갑니다. 처음에 육분이는 원망과 그리움으로 마음이 미어지지만 앵두를 찾아가 물어보기로 합니다. 앵두를 찾아 19,000km, 100일하고 7일을 더 날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육분이는 뻐꾸기가 알을 낳기 위해 이 먼 길을 날아온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힘들게 2달 반을 날아와서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12개, 13개 알 중에서 한두 개만 구살생으로 살아남아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육분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앵두야, 다른 오목눈이 둥지로 가지 말고 엄마 둥지로 와. 엄마가 너의 알을 품어줄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육분이가 용기를 내어 앵두를 찾아간 것처럼 저도 용기를 내어 어머니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기까지는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어머니, 24살의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된 어머니, 불안한 미래를 살아야 했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고 지금은 어머니와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마음을 나눌 때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참가번호 25번 남혜영님, 행복한 노후 준비. 평균 수명 83세, 기대 수명 100세 시대의 대한민국. 하지만 놀라운 반전은요, 평균 은퇴 연령은 49세, 은퇴 후 필요한 노후 자금은 연평균 2천만 원 이상. 여러분, 은퇴 후 시작될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부동산, 주식, 연금? 완벽한 노후 준비가 끝났다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까요? 여기 한참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6.25 전쟁 직후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악착같이 공부했고 명문대 합격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해 열심히 일했고 예쁜 아내를 만나 자식도 낳았죠. 꿈이었던 서울의 아파트도 마련했고요. 은퇴 후 노후를 위해서 연금과 보험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분 행복한 노후 생활 하고 계실까요? 사실 이 남자분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올해 7순을 맞이하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요즘 사는 게 재미없다 라고 하십니다. 매일 TV 앞에 앉아 막걸리를 드시는 아버지를 답답하게 여기시는 어머니하고 자주 다투십니다. 아니, 꿈도 이루셨고 노후 준비도 잘 하셨는데 왜 아버지는 행복하지 않으신 걸까요? 저는 그 답을 투머로우에 매월 실리는 굿뉴스코에서 찾았습니다. 저도 2007년 굿뉴스코를 통해 베트남으로 해외 봉사를 다녀왔는데요. 2년 동안 저는 그곳에서 저의 모든 꿈을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한백문화교류 행사 MC, 사물놀이 공연, 대학교 강사, 심사위원, 기자, NGO 임원 등 직장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직업을 체험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커리어 우먼이 되어서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막상 꿈을 이루고 나니 허무함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제가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무료했던 제 일생이 너무 즐거워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80세까지의 꿈과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는데요. 매일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화하면서 세계에서 최고로 행복한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영국의 가장 핫한 작가 로즈 와일리의 작품입니다. 무려 2억에 낙찰이 되면서 그 인기를 증명했는데요. 로즈 와일리의 작가 데뷔 나이는 무려 47세.
20년간 주부로서 살던 그녀가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작가로 데뷔했을 때 그녀의 성공을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87세인 나이에도 여전히 그림을 그리며 행복한 화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란 집이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원동력이 되는 그 꿈의 길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노후 준비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노후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참가자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참가자들의 마음에 발견된 행복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점점 더 행복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글로벌 마인드 교육원은 울산 지역인의 건강하고 밝은 인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글로벌 마인드 교육원 오세재 원장님의 마인드 특강이 있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주신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강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오늘 서가지고 본전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강연들을 다 잘 하셔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인드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몸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죠? 네, 우리 이성학 과장님 한 가지만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건강한 마음요? 마인드를 듣다 보니까 너무 또 예, 우리 박정은 장학사님 뭐가 필요하죠?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행복한 마음. 우리 이병걸 회장님. 예, 좋은 생각. 이게 답이 아닌데 이용희 센터장님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원하는 답은 그거였는데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고 또 운동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또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이 필요하고 또 휴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운동과 휴식과 또 음식, 영양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알고 있지만 뭐 운동 안 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막 배가 나온다든지 성인병에 걸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자,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다 아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르시는 거죠.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또 심사위원으로 앉아 계신데 또 체면 깎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인드 교육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마인드 교육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저도 제가 얼마 전에 오십견이 걸렸습니다. 왜 걸렸겠습니까? 하도 운동 안 해가지고 운동을 해서 건강한 육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뭐 운동할 시간도 없다, 바쁘다, 뭐 이런저런 핑계로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오십견이 걸려가지고 한 10달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정작 중요한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알아야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고 또 적절하게 마음을 써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저들이 이제 마인드 교육을 연구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 가장 중요한 마음의 덕목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고력, 그리고 자제할 수 있는 마음, 교류할 수 있는 마음인데 제가 오늘 그 3가지 다 이야기는 안 드리고 자, 우리가 마음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오늘은 조금 우리가 왜 마인드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열심히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세계를 몰라서 그렇죠. 열심히 살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열심히 사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왜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 뒤에 나오고 있는 한 거지가 있죠. 예, 정말 뉴욕 맨하탄에 직장을 안 다니고 이렇게 마약을 하는 마약 환자 훌리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마약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서 마약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또 나와서 마약을 해서 또 마약 학교에 가고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올바른 직장도 못 가지게 되고 결혼도 못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희망을 가지고 살 때 이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야,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이제 마약 하다 보니까 이제 직장이 제대로 없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배는 고프고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보니까 누가 먹다가 버린 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빵이 상당히 괜찮은 거라서 배가 고프니까 막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배가 불러오니까 그 빵이 상한 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미 뭐 먹은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토해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 자신을 그때 비로소 좀 보게 됐습니다. 내가 이 곰팡이 난 이 상한 빵을 먹고 이렇게 나는 제대로 다른 사람처럼 직장도 못 잡고 결혼도 못 하고 이렇게 살다가 나는 비참하게 죽고 말겠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인생을 망치겠구나.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뭐 마약 좀 하면 어때? 마약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동안에는 마약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약 학교에 가서도 마약 학교에 이제 마약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마약 학교에서 마약을 건절하기 위해서 아주 최고의 강사가 와서 어떻게 마약을 끊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지도를 하는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마약 그 학교 선생님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 겁니다. 다 자고 있고 졸고 있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이제 그렇게 마약 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그 마약 학교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크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랐던 거죠. 뭘 봤냐면 나는 지금까지 마약 안 하려고 했잖아. 근데 내가 마약을 해가지고 또 교도소가 아니라 마약 학교를 가고 이랬는데 나는 내가 마약을 안 하려 하면 안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는 또 마약을 하게 되고 결국 나는 이렇게 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삶에서 발견을 하면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뭘 발견을 해야 되냐면요. 내 마음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내 마음. 소크라테스는 이야기했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그러면 네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게 왜 그렇게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마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 훌리오의 마음에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요. 훌리오는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신? 나는 마약을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실패를 했고 앞으로도 실패를 할 수밖에 없고 결국 나는 이러다가 비참하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걸 본 후로부터 자기를 믿는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조언이 마음에까지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귀를 가지고 있지만 마음의 귀는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까지 깊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만 나는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까지 들린다면 누구나 그 사람은 변화를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체크해놨죠. 자기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이야기, 조언이 마음에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에 들리면 그 사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훌리오가 마약 학교에 가서 나는 아무리 해도 나는 이제 마약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근데 그때부터 신기하게 그 선생님 이야기가 귀에 들리게 되었고, 그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그 마약 학교에서 훌리오밖에 없었습니다. 훌리오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약에서 벗어났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게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화는 그냥 열심히 해야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변화의 시작에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다른 걸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 자, 삶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대다수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죠. 지금까지 너무 잘 듣고 계신데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변화에 실패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거 혹시 아십니까? 그런 것까지 아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공부 다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마음이 흘러가는지 여러분이 시간만 내시면 내가 다 잘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인드 교육 원장이지 않습니까? 원장 아무나 합니까?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아름다운 산과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물은 그냥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갑니다. 강물이 여러분 흐른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내 마음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안 하고 그냥 살죠. 그래서 그냥 열심히만 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훌리오가 왜 마약을 끊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는지 알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왜 마약을 끊을 수 있었는지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걸 우리 삶에다가 연결을 시키면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행복해지지 않고 똑같은 삶을 반복해 사는 이유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바꾸면 또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흘러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런 걸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굉장히 쉽게 올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도 흘러가는 길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 마음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 마음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길을 잠깐만 여러분에게 다는 보여드리지 않고 시간 관계상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크게 두 부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하나는 내가 옳다, 내가 잘한다, 내가 착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내가 틀렸다, 나는 나쁘다, 나는 실패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대부분은요, 내가 옳은 사람, 착한 사람, 잘난 사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어떤 쪽으로 마음이 흘러갈까요? 다른 사람 말을 듣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기가.
어떻게 듣느냐 하면 자기가 자기 마음에 맞는 이야기만 골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죄송한데 여기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 내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구글 스티브 잡스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 아시죠? 스티브 잡스는 뭐 진짜 대표적인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이 가지는 마음의 세계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예. 내가 성공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너 성공하지도 못한 주제에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그럼 성공한 사람은 모든 부분에 다 성공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성공했다는 마음, 내가 잘한다는 마음, 옳다는 마음을 가지면 일단 자기 마음에 맞는 이야기만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스티브 잡스만 그런 게 아니고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요. 성공하신 분들은 다 공통적인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100% 못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자, 실패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내 이야기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마음의 귀를 이건 한 부분인데 훌리오가 왜 처음에는 마약을 끊으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는지 알 수 있죠? 훌리오는 마약을 했지만 자기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약 학교에 들어가서도 그 교사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뭐 저 이야기 안 들어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마약 안 할 수 있어. 예. 그래서 그는 마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가 마약에서 마지막 벗어나기 전에 어떤 마음이 왔냐면 나는 이제 마약으로 죽는구나. 나는 이제 도무지 마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나는 이제 실패한 인간이구나.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늘 하시던 그 마약학교 선생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선생님 말씀 그대로 따라하면서 마약에서 너무 쉽게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의 길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건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마음의 길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데서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족 간의 문제라든지 또 뭐 남녀 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학식은 높고 또 기술은 탁월한 기술이 있고 돈도 잘 법니다. 예, 그러면 참 우리 좋아지죠. 그런데 마음의 세계까지 알면 인생은 더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고 영양분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 세계도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고할 수 있는 힘, 또 자제할 수 있는 힘, 교류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갖추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은 작년에 살은 거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어제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마인드 교육원에서 제1회 우리 부인 투마로 말하기 대회를 했는데 정말 그 70이 넘은 우리 모친님에서부터 각 결혼한 20대 부인까지 나오셔서 발표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내가 이러다가 원장 할 수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지식은 제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의 세계를 좀 배우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문제들 마음을 쓸 줄 몰라서 생기는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자녀 간의 문제, 이웃 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마음을 쓰는 그 지혜로 해결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 앞으로 많이 배우셔가지고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여러분 주변도 행복하게 사는 정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인드 특강을 들려주신 오세재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제 마음을 발견하면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원장님의 강연이 제 마음에 좀 뜻깊게 들렸는데요. 원장님이 계신다면 조금 잘못된 길을 걸어도 문제 없겠다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오늘 이 대회에 함께해 주신 심사위원 분들께서 나오셔서 심사평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청 중등교육 박정은 장학사님께서 심사평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학사 박정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 심사평까지 할 만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 굉장히 잘하셨고, 특히 또 지난주에 제가 또 심사를 왔었거든요. 지난주보다 훨씬 더 또 발전된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이 잘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경선을 보면서 제가 손수건 화장실 준비를 안 해가지고 너무 그냥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발전된 모습을 보이려고 밑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저만큼 울어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그 스토리 구성이나 발표력이나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다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저는 거의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 모든 분의 점수가 구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분이 오시면 이분 점수는 조금 낮게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더 잘하시고 더 잘 25번까지 이 반복돼서 모든 책임과 그 모든 책임은 다른 심사위원들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런 멋진 도전 계속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려아연 상생협력팀 이승학 과장님께서 심사평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이 결선까지 마무리 다 해주신 여러분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지만 그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남편 입장에서 또 자녀 입장에서 또 부모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이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에서 정말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울산 남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이효희 센터장님께서 심사평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1회 투모로우 말하기 대회 개최를 준비하신 오세재 원장님과 참가하신 모든 참가자들께 정말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더 떨립니다. 이 글로벌 말하기 대회는 어쩌면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기성 여성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지역 주민들을 긍정의 마인드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앉아서 심사평을 했다기보다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가슴 떨리고 가슴 벅차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꼈었을 그러한 느낌들을 저는 앉아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다듬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가져봤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셨고 좋은 결과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 앞자리에 서서 발표하신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앞으로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정말로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행복한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대명바이오 이병걸 회장님께서 심사평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투모로우 발표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 사회에 너무 기감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구나 용기가 필요했는데 용기를 주셔서 참석한 분들이 더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나름대로 글로벌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항상 생각이 육체를 지배하거든요. 생각이 자기 팔자입니다. 팔자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만이 여러분들 우리 앞길이 미래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조금 있으면 봄이면 자두가 나옵니다. 살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입에 침이 돌았죠. 생각이 육체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준 이 투모로우 발표에 너무 감명을 받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네, 이렇게 네 분 심사평 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행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한 분이 계신데요. 임정두 구의원님께 오늘 행사가 어떠하셨는지 잠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복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단상에 불러주는 여가 드문데 제가 어제 좋은 꿈도 꾸질 않았는데 이렇게 선택을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들으면서 너무 내용들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내 가정에서 내 가족과 부대끼고 어울리면서 약간의 트러블이 생겼던 거, 약간의 이해가 부족했던 거, 또 미처 생각이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좋은 책자 한 권에서 해답을 찾고 글 한 줄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고 거기에서 가족과 자녀와 또 시어른과 관계를 좁혀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터득했다는 게 저는 큰 놀라움이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지혜롭고 해안이 넓은 분들이다 이렇게 오늘 느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제1등 국민, 제일 행복한 가정, 제일 화목한 이웃들하고 이렇게 생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여주셨던 그런 마음들, 모습들 가지고 100세 인생 여러분들 112세까지 건강히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발표가 훌륭했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던 시상 순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특별상 수상이 있겠습니다. 특별상에는 동구의회 의장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대병바이오 이병걸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참가번호 19번 전선옥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별상 전선옥 위 사람은 글로벌 마인드 교육원이 주최하는 제1회 투모로우 말하기 대회에서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3월 19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홍유준 축하드립니다. 부상으로는 문화상품권이 주어집니다. 앞에 보시고 사진 한번 찍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도전상 수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전상은 무지개 인석교육원장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울산 남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이용희 센터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도전상은 총 3명입니다. 호명한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전상 축하드립니다. 참가번호 7번 권안민 님입니다. 다음 축하드립니다. 참가번호 18번 강신선 님. 축하드립니다. 참가번호 23번 송세은 님. 세 분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전상 권안미 위 사람은 글로벌 마인드 교육원이 주최하는 제1회 투모로우 말하기 대회에서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3월 19일 무지개 인성교육원 원장 안태형 축하드립니다. 부상으로 문화상품권이 수여됩니다. 다음 도전상 강신선 이하 상장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도전상 송세은 이하 상장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에서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행복상 수상이 있겠습니다. 행복상은 울산광역시 시의회 의장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고려아연 이승학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행복상 축하드립니다. 참가번호 17번 장예원님. 참가번호 9번 문설아님. 참가번호 13번 정원경님이십니다. 세 분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가번호 행복상 장예원 위 사람은 글로벌 마인드 교육원이 주최하는 제1회 투모로우 말하기 대회에서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3월 19일 울산광역시 시의회 의장 박병석 축하드립니다. 다음
행복상 문설아. 상장 내용은 이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행복상 정원경. 이하 상장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세 분 함께 사진 앞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드림상 국회의원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드림상 역시 3명입니다. 호명하는 분은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참가번호 24번 정효상님, 참가번호 6번 윤차숙님, 참가번호 10번 설미경님입니다. 앞으로 모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상에는 박정은 장학사님께서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림상 정효상. 위 사람은 글로벌 마인드 교육원이 주최하는 제1회 투마로우 말하기 대회에서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3월 19일 국회의원 박성민 축하드립니다. 부상으로는 문화상품권이 수여됩니다. 드림상 참가번호 6번 윤차수. 이하 상장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 드림상 참가번호 10번 설미경. 이하 상장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앞에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대상 한 분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대상 시상에는 글로벌 마인드 교육원 오세재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너무 떨리시죠? 네, 이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상 15번 임미선 축하드립니다. 대상 임미선. 위 사람은 글로벌 마인드 교육원이 주최하는 제1회 투마로우 말하기 대회에서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3월 19일 글로벌 마인드 교육원 원장 오세재 축하드립니다. 네, 부상으로는 문화상품권이 수여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께 축하드리며 이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와 심사위원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발표자분들도 앞으로 나와주세요.